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시 한 끼라도 맛없게 먹는 걸 참을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경기 남부의 훈남 약사 정지현 푸드라이터, 경기 북부의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요리 재료 빵 터졌습니다.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만만치 않아요. 네. 자, 보통 김에 싸 먹고 마늘종 등을 넣는데 두 분은 어떻게 싸 드십니까? 일단 과메기 하면 쌈으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쵸. 방식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과메기는 쌈으로 먹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쯤 나오는 쌈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봄동. 봄동.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해나 이쪽 그 아래쪽 바닷가에서 취취하는 게 있어요. 바로 생미역인데 생미역 중에서도 돌미역이 있습니다. 돌미역. 그 돌미역 생으로 삶지 않고 바로 잘라서 바로 딱 올리고요. 아, 삶지 않고 그냥 잘랐어요? 네, 그게 오. 훨씬 더 바닷내음이 좋아서 이 과메기를 정말 입안에서 풍족하게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마늘종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마늘종이 약간 아린 맛이 많이 날 때거든요. 이게 저장품이라 그렇기 네. 때문에 쪽파를 씁니다. 쪽파. 쪽파 거기에다가 마늘 슬라이스 점인 거를 아주 얇게 점여야 되는데 두꺼우면 안 돼요. 그리고 청양고추 얇게 해서 어디에 초고추장. 찍어 먹느냐? 초고추장 네. 좋죠. 초고추장 좋은데요. 저는 초고추장과 갈치 속젓 제가 무친 거를 같이 쌉니다. 갈치 속젓.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디다 싸느냐? 살짝 구운 마른 곱창김에다 싸서 잡수시면 온갖 우리나라의 삼면 바다를 다 제 입안에다 놓고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 첫 과메기 먹을 때 일기 씁니다. 오늘 과메기를 먹었다. 동서남해가 같이 있군요. 네. 이야, 그런데 뭐 마늘에 고추에 친한 사람들하고 먹어야겠네요. 맞아요. 네. 어떻게 싸 드세요? 정재훈 약사는? 안 써먹어요. 안 싸 먹어요? 네. 그냥 먹습니까? 저는 사실 싸먹긴 싸먹는데요. 한두 점 싸먹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과메기 비린 맛에 못 좀 약한데. 먹어요. 아, 네. 비린 맛을. 근데 제가 오늘 절대 함께 싸먹으면 안 되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네. 겁니까? 토마토. 같이 싸먹을 일도 없지만 과메기 드실 때는 토마토를 아예 드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아, 전후로? 네, 전후로. 왜냐하면 이런 과메기라든지 뭐 사실 꽁치나 청어잖아요. 네. 비린 맛이 나는 생선을 먹을 때 네. 생토마토를 입에 넣으시면요. 네. 비린맛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질이거든요. 네네. 이게 산화가 되면서 비린맛이 더 입안에서 증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방울토마토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과메기 먹고 나서 이렇게 후식으로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이렇게 나온다. 만약. 그러면 네.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건 피하시고 오히려 귤. 감귤 이쪽이 산성이 비린 있는 것이 맛을, 오히려 네, 그렇죠. 이제 씻어냅니다. 생선 요리일 때 이렇게 레몬즙 같은 거 짜듯이 맞아요. 귤 같은 걸 네. 먹어라. 알겠습니다. 비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 좀 약해요. 저도 취약합니다. 저도 사실 비린데 살짝 약해요. 비린데 살짝 약해서 육고기 중심으로 이제 먹는데 어찌됐건 오늘 과메기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기 어떤 생선으로 만드는 겁니까? 일단 과메기는 예전에는요. 네. 1960년대 이전에는 청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청어 청어. 가지고 이 통과메기라 그래가지고 통째로 내장 빼지 않고 뭐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통째로 즙을 엮어서 만들어서 즙을 엮어요? 네, 즙을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예전 방식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청어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꽁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꽁치도 196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포항 구룡포가 가장 꽁치 과메기로 유명해졌는데요.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역시. 하나는 편 과메기라 그랬고 갈라서 내장 빼고 포를 뜬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먹는 과메기죠. 그리고 하나는 통과메기로 해가지고 새끼줄에다가 엮어서 이제 걸어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과메기보다는 이 편 과메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과메기라는 게 어떤 특정 생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그렇죠. 거로 네. 이해를 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자, 얼리고 말리고 막 이럽니다. 예. 네. 이게 맛의 변화, 뭐 영양의 변화가 여기서 생깁니까? 그러니까 왜 그냥 생선을 곱게 먹지? 그거를 내놔서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 녹였다 며칠을 그렇게 하면서 먹는지 그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말려야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죠. 예전에.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의 과메기는 이게 이제 예전처럼 통말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째로 말리는 게 아니고 네.
편을 내 가지고 반쪽 갈라서 빨리 말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한 그래서 3일 정도 말려 가지고 보통 출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맛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맛이 좀 더 많이 농축이 됐었죠. 아, 이게 오랫동안 말리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영양면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수분을 날려주니까 아무래도 영양이 좀 농축이 된다라고 볼 수 맛이 있겠죠. 진해지죠. 네. 육포 먹듯이. 맞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 꽁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꽁치나 청어나 이런 것들이 다 등푸른 생선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요즘에 인기 있는 오메가 3, 오메가3. DHA, EPA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때는 그것만 먹으면 천재가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참치 캔을 엄청나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네. 현대인에게 부족한 어떤 영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맞아요. 건강식품이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릅니까? 고르는 방법도 집에 가져오면 네. 그날 다 먹는 건 아니니까 또 보관을 해야 될 텐데 보관 방법까지. 근데 사실은 과메기는요 받은 즉시 그날 다 해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과메기가 아까 등푸른 생선이라 말리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물론 깨끗한 환경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단 우리 소비자한테 오면 과메기가 얼려 있는 상태에서 오거든요, 대부분. 대부분 이제 그렇죠. 배달이 그러면 될 때. 그거를 이제 채반에다가 살짝 널어서 약간의 그 얼린 해동기만 좀 주면 약간 꼬들해지거든요. 그 상태로 먹는데 과메기는 사실 비린 맛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메기의 등 껍질에 보면 껍질이 있어요. 그거를 살짝 칼집을 내서 껍질을 한번 벗긴 다음에 잡수시면 비린 맛이 훨씬 더 덜하거든요. 네. 근데 요 그러니까 과메기를 껍질을 살짝 벗겨내는 네, 게. 이 과메기를 드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먹지만 사실 이게 좀 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보관을 하시는데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 우리 아마 종이 기름 그 기름종이 있을 거예요. 기름종이. 그쵸, 종이 네네, 있죠, 기름종이. 있죠, 있죠. 네. 거기에다가 하나씩 까는데 그 위에다가 종이 타올을 좀 깔아주세요. 기름이 위로 올라오게끔. 올라오게. 그러고 나서 돌돌돌 말아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보관한 과메기는 나중에 그냥 우리가 생으로 먹기보다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조리 방법으로 해서 잡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오랫동안 뭐 바로 받으면 그날 먹는 게 제일 네. 좋지만 그럼요.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해야 되면 이제 그 기름 종이 위에다 이렇게 네. 살짝 올려 싼 다음에 그렇죠. 냉동실에 넣어서 네. 냉동실에 들어갔으면 일단 다시 먹을 때 해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동합니까? 해동을 할 때는요. 일단 자연 해동이 가장 좋은데 실온에 놓지 마시고요. 네. 냉장고 안으로 옮겼다가 1시간 뒤에 잡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동고에서 냉장고로 네. 옮겨서 마치 우리가 이제 고기 해동하듯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해동한다고 전자레인지 가열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자연 해동으로 냉장실에서 자연스럽게 한 1시간 정도 두시면 1시간 뽀들뽀들해질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녁에 먹겠다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그렇죠. 나서 슬쩍 이렇게 네. 옮겨놨다가 저녁에 먹으면 된다. 네. 그러고 보니까 냉동실에 보면 얼린 음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얼려놓고 생선도 얼려놓고 뭐 저희 어머니는 거의 모든 걸 다 예, 가끔은 저도 얼리시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냉동실에서 많이 넣으시는데 네. 이게 그냥 냉동은 그냥 다 같이 놔둬도 됩니까? 이제 칸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고기, 생선 이런 것들? 냉동실은 사실 이제 그 냉장실과 달라요. 냉장실은 보통 한 70% 정도를 채워놔야 되는데 냉동실은 꽉 채워놨을 때 효율이 더 좋고요. 아, 그게 얼면 일종의 그 얼음 효과가 생기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린내나 이런 게 나는 것들은 칸을 따로 두는 걸로는 사실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냉동고를 좀 구분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죠. 냉동을 구분해서 쓰는 게 좋다. 네. 대신에 건어물하고는 같이 안 두시는 게 좋아요. 건어물. 네. 멸치, 새우. 왜냐하면 그런 건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되게 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렇죠. 밀봉해서 딱 네, 그렇게 밀봉을 네. 하셔야 정상입니다. 문 쪽에다 이렇게 우리가 딱 왜 놓으실 떡 건데. 뭐 같이 넣고 막 이러잖아요. 아. 떡에 이 건어물 냄새가 다 배이거든요. 배인다. 근데 진짜 제가 충격적인 거는요. 제가 저 비린 맛을 피하시라고 토마토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지금 뭐 한 두세 분 청취자분들이 이분 뭐예요? 김상규님. 저는 비린맛 좋아해서 토마토랑 같이 먹어볼래요. 강현숙님. 하지 마라 하니 더 해보고 싶어요. 토마토. 와, 이분들이 더 기왕 이렇게 하시려면요. 네. 그냥 크다란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로 한번 해보시면 비린 맛이 극대화됩니다. 네. 기왕 뭐 하시는 거. 네. 집에 혼자 계실 때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거 하지 마. 그 있잖아요. 매운맛 저 그쵸. 자주 가는 맞아요. 카레집인데 거기 네. 가면 있어요. 4단계를 드시고서는 다 드시면 돈을 안 받습니다. 이런 데 있거든요. 네, 네. 그걸 꼭 굳이 도전하셔가지고 해봐.
성공도 못하고 실패하시고 하루 종일 배 아프셔가지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토마토, 생토마토에 들어있는 지질 산화 효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익힌 토마토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꼭 생토마토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네. 꼭 생토마토 인류의 굉장히 신나하시는 것 같아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두 분 자신의 몸을 실험제로 이렇게 내던지시는 두 분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자, 두 분의 과메기 요리법 오늘 들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스태프들이 정재훈 약사에게 다음 주에는 과메기예요 라고 했더니 난색을 표하면서 가셨다고요. 과메기 요리해 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전혀 없죠. 전혀. 일단 왜냐면 저는 그 과메기를 따로 사 먹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먹는 거지.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제 돈 주고 사 먹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남이 이렇게 사주면 맛있게 그러시구나. 먹었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전 찬바람 부는 겨울에는 꼭 과메기 한번 먹고 시작하는데 친하게 지내요. 다르시군. 친하게 지내요. 지난주에 네. 과메기가 아이템으로 선정되고 나서 제 네. 얼굴 색깔이 과메기처럼 파래졌어요. 자, 그러면 과메기 처음 요리하는 사람이 네. 주의해야 될 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됩니까? 처음 요리 보는 사람. 제가요? 네. 아, 여기 제가 처음 이제 요리를 제가 처음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한두 점 먹다 보니까 네. 예, 과메기를 절대 그 날로 먹는 건 저한테 불가능하다. 아, 날로 먹는 건 불가능하다. 아. 그래서 익혀서 먹으면 의외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익혀서 먹으면 네. 비린 맛도 싹 사라지고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저는 익혀서 먹어야 되겠구나. 화식을 해야 되는 네. 사람이구나. 네. 아,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익혀서 먼저 드셔보고 그다음에 익숙해지면 다시 익히지 않은 거로 먹어봐라. 근데 익힐 때 하나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말린 거잖아요. 네. 반건조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익히거나 가열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수분이 빠져나가 있는데 너무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날로 먹어도 되는 걸 살짝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1, 2분만 조리하셔야지 오래 조리하는 건 좀 좋지 않다. 그래요. 뭐 말씀드릴 오징어도 수 반건조 오징어 너무 바짝 익히면 네.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살짝만. 자, 그렇다면 두 분만의 과메기 요리법 본격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저는 과메기를 갖고 와서 일단 첫 번에는 생으로 그렇게 아까처럼 싸 먹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또 싸 먹으면 좀 질리니까 그때는 과메기를 도마에 올려놓고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한 2cm 가량의 두께로 살짝 어슷하게 채를 썹니다. 채를 쏜다. 네, 과메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메기에다가 뭘 하느냐? 오이. 오이. 그다음에 마늘종. 마늘종. 혹시 집에 도라지가 있으면 도라지 넣으셔도 되고요. 뭐 집에 도라지요? 있는 채소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도라지가 또 들어가는 것도 네. 특이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1대1 비율로 넣고요. 네. 국간장을 약간 넣고 진간장으로 약간 맛을 낸 다음에 다진 마늘을 좀 많이 넣으세요.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생강 아주 조금 넣고 식초 있죠. 식초. 대부분 2배 식초를 넣으면 더 좋아요. 2배 식초 넣어서 아주 새콤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단맛을 좀 가미합니다. 물엿이나 설탕. 그러고 나서 거기에 특별하게 참기름을 약간 넣습니다. 참기름을 넣어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새콤한 맛이 가다듬어지면서 아주 고소한 뒷맛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준비한 과메기에 채소를 넣고 버무립니다. 그래서 버무린다. 과메기 초무침을 만들어서 이 초무침을 어디에 싸 먹느냐 하면은요 마른 김에다가 싸서 먹습니다. 바짝 마른 김. 네, 그러면 정말 이 과메기 비린 맛은 사실 1도 없고요. 저는 과메기를 미리 이렇게 비릴까봐 네. 맛술을 살짝 뿌려놓거든요. 어. 그러면 1도 없고 그다음에 그 새콤달콤하게 느껴지는데 뒷맛이 그 등푸른 생선의 건조된 느낌을 딱 올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념이라든지 이런 거 벌써 네. 버무리는 걸 보니까 특히 김에 바짝 마른 김에 싸면 그렇죠. 정말 김- 맛있죠. 김이 사실은 이제 안 좋은 냄새를 이렇게 싹 흡수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김은 특히나 이 과메기 초무침에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짝꿍입니다. 바삭한 식감에 네, 싹 또 네, 생각나서 그래요. 제가 네. 옛날 대학 다닐 때 맞아요. 어머니가 담배 태우지 말라고. 근데 이제 바깥에서 피면 꼭 집 앞에서 제가 그 일회용 김을 이렇게 먹고서 이렇게 탁 들어갔다. 그러면 잠깐 냄새 안 나거든요. 네.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정재훈 약사의 과메기 요리법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제가 사실 이번 선생님 그 수제자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최근에 약국을 잠시 쉬시잖아요. 네. 다 빅피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저도 모르게 썰었어요. 이 아, 과메기를. 정말?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음. 칼로 써는 건 힘들어서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위로. 길게 가위로, 네. 길게 자른 다음에 이거를요 그냥 음. 이제 저희 뭐 이태리 남부하고 자매 결혼이다 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과메기를 보면 아 이거 엔초비 파스타 같은 거 해먹고 싶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엔초이 느낌이 있네요. 엔초 느낌이. 그래서 이제 집에 그 홍고추 있는 거 하고 마늘하고 과메기를 불에다 이렇게 살짝 볶아가지고 과메기는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익으면은 딱딱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스타 양념을 준비한 거. 먼저 네. 이제 볶고 파스타 그렇죠. 하듯이. 네.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 넣고 면수 넣고 만드니까 이게 또 별미. 과메기 파스타가 네. 되는군요. 파스타. 엔초비 파스타보다 오히려 덜 비려요. 그쵸, 비리지가 덜 않아요. 비리지. 굉장히 네. 비리지 않으면서 맛이 풍부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 와중에 토마토 파스타는 안 되겠죠? 아 토마토는 절대 넣지 마세요. 네, 토마토는. 예, 조천길님께서 과메기 케첩에 찍어서 먹어보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익은 거라서 비리지 않습니다. 네. 그 경우는. 그렇긴 네. 하겠죠.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 또 토마토도 익혔기 때문에 네네. 그렇긴 합니다만 제발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세요. 네. 자, 두 분만의 과메기 요리법 알려주셨는데 비기너를 위한 지금 요리법도 뭐 비기너들이 먹기 이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과메기로 처음 요리를 시작해서 이제 먹어보겠다. 비린 것도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데 요리법까지 복잡하면 이게 네.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아주 정말 이거는 과메기 집에서 아마 안주로 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 추천합니다. 우리 마요네즈 있잖아요. 마요네즈 한 3큰술에다가요. 네. 설탕을 아주 약간만 넣습니다. 마요네즈에 설탕을 넣어요? 네, 설탕을 한 1작은술만 넣고요. 거기에다가 다진 청양고추를 하나 정도를 다져서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라요, 과메기에다가. 그리고 발라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네, 발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달군 다음에. 마른 팬에서 네. 그 바른 것을 살짝 구워요. 기름 없이. 네, 왜냐하면 마요네즈도 기름이잖아요. 그러네요. 살짝 구우면 그 과메기가 싹 오그라들면서 마요네즈와 설탕과 청양고추의 맛이 싹 배이겠죠. 그렇죠. 그걸 쥐포처럼 찢어 드시면 정말 일병감입니다. 맥주가 거의 한 박스는 들어갈 것 같은 그러네요. 이제 마요네즈가 있으면 왜 그 그렇죠. 호프집에서도 네, 비린 그 찍어 오징어 다 먹잖아요. 찍어 먹잖아요. 네, 근데 찍어 드시지 마시고 발라서 발라서 구워 살짝, 드세요. 살짝 네. 맛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뭐 여기에 비견할 만한 경기 남부 이태리 남부와 그 자매결을 맺은 경기 남부의 요리법이 있습니까? 저희 뭐든지 튀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오트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트밀 남은 네. 거를 그거를 다 도대체 오트밀을 몇 줄을 쓰는 거예요? 그한 주만 더 쓸게요. 남았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근데 오트밀을요 갈아가지고 튀김옷 대신에 오트밀을 사용을 하시고 과메기를 우유나 생크림하고 그다음에 집에 머스타드 소스 있잖아요. 1:1 비율로 한 그 혼합액에다가 잠깐 한 뭐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오트밀을 해서 묻혀가지고 튀겨내시면 집에 맥주 남아나질 않아요. 역시 머리가 좋아. 뭐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 튀기더라고. 그치. 튀기면 끝나.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과메기도 튀기면 끝난다라고 경기 남부의 정재훈 약사가 알려주셨습니다. 밥식 먹을 식재를 쓰는 약학다시 오늘은 과메기 요리법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